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이 사진 속 여성들은 이란 여성들입니다. 네?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의 이란을 보면 이렇게 얼굴을 빼고 여성들은 다 가리고 있죠. 처음 보여드린 사진이 약 40-50년 전의 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자유로움이 느껴지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이 국가의 모습은 360도 변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길래 이렇게 다른 모습의 문화가 되었을까요? 참고로 이 사건의 문제는 전 세계 어디든 과거, 현재 할 것 없이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8월 19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영화관 시네마렉스. 이날 이곳에는 600명에 가까운 관객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사슴들이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특이한 건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정치 문제로 매우 삭막한 분위기였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은 외출도 자제하고 서로를 믿지 못했고 늘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았다는 건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죠. 곧 수백 명의 사람들은 상영관 안에 도착을 했고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저녁 8시 21분. 극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탄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사람들이 상황을 인지하기도 전 상영관 내부는 삽시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제야 관객들은 문을 열고 대피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방화범들이 불을 지르기 전 미리 상영관 문에 빗장을 걸고 내빼버린 겁니다. 그들은 건물 바닥에 휘발유를 몇 통씩이나 쏘아부었고 망설임조차 없이 성냥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자신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도망쳐버렸습니다. 영화관 건물 전체가 불길에 뒤덮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건물 바깥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막 충격에 휩싸였고 곧장 경찰서와 소방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로 인해 경찰서에는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았고요. 겨우 도착한 세 대의 소방차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소방차가 몇 대 더 도착을 했고 화마가 어찌나 거셌는지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는 데만 6시간이나 걸렸죠. 그동안 불타는 건물 안에는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물론 소방대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시도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연성의 소재로 가득 찬 영화관은 반경 40m 내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타올랐습니다. 게다가 방화범들은 마치 단 한 사람이라도 구조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 건물 주변에도 막 사방으로 휘발유를 부어놨어요.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 물을 뿌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켜보던 행인들은 실시간으로 좌절했고 시간이 지나자 결국 건물 안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조차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했죠. 아침이 되자 이 불길은 가라앉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극장은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된 후였고 건물을 지지하던 철제 대들보만이 뒤틀린 채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이날 벌어진 화재 사건이 가장 끔찍했던 이유는 현재까지도 정확히 몇 명이 사망했는지 집계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당일 보도된 기사에서는 420명가량 목숨을 잃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또 다른 뉴스에서는 600명, 또 다른 신문에서는 350명이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희생자의 수조차 알 수 없었던 이유, 바로 화염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시신이 까맣게 타서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거의 모두가 잠긴 비상구의 문 앞에서 발견되어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러 구의 시신이 한 덩이로 이렇게 뭉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지 않은 유류품인 보석이나 장신구를 보고 희생자의 가족들은 자신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혹은 형제가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범인이 잡히지 않은 탓에 한동안은 그저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이 많은 추측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이 모든 비극이 반군주제 세력들의 계획이었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릴까 싶죠? 우선 사건의 디테일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1987년 이란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란은 팔라비 2세가 국왕으로 집권 중인 이펀 군주제 국가였습니다. 팔라비 2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즉위 이후부터 이 전의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레자샤 팔라비와 비슷한 정책을 펼칩니다. 참고로 아버지 레자샤는 1936년에 히잡 금지령을 내리고 여성 인권을 존중해줬습니다. 이 사진 유명하죠? 테헤란 대학교 학생들 사진인데요. 이렇게 미니 스커트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소국권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토지를 개혁하고 급진적인 정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무총리 모사데크는 석유를 국가의 재산으로 만들겠다는 일명 석유 국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참고로 후에 모사데크는 팔라비 2세와는 조금 다른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이란에서 추방당했어요. 어쨌든 덕분에 이란의 석유 사업가들은 해외에 석유를 수출하면서 나라는 점차 부유해져 갔죠. 1인당 국민소득 지수가 176달러에서 무려 2,5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1974년에는 테헤란에서 아시안게임까지 개최하면서 그야말로 국가를 개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했던 탓일까요? 이란 곳곳에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우선 갑자기 급변함으로 인해서 이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았어요. 그럼 정부가 좀 천천히 받아들이게끔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샤바크라는 비밀 경찰을 만들어서 이 정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들을 가두고 감금하고 때리고 억압을 했습니다. 또 경제가 급변하는 만큼 물가도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석유 수출 가격을 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석유 가격을 올린다는 말에 반대하면서 이 협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팔라비 왕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석유로 벌어들인 수익을 골고루 분배하지도 못했고요. 이 돈이 이란의 팔라비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손에만 들어가면서 그들은 사치를 부렸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빈부격차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유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점차 팔라비 2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래 이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책에 극우주의 무슬림 세력들의 반발까지도 날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던 참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테헤란의 시네마렉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거죠. 이 일로 인해 국왕과 정치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고 결국 이듬해인 1979년 이란 국민들은 팔라비 2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이란 혁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란 혁명 이후 이란은 다시 온건주의 무슬림들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란의 정치권을 쥔 루홀라 호메이니. 종교의 이유로 국민들이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을 금기시켰고 당연히 미니스커트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니던 여성들은 부르카를 뒤집어 쓴 채 외출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그때까지 일을 하던 여성들이 전부 집 안에만 머물게 되니까 GDP 지수 역시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오일 쇼크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풍파가 뒤따른 이란 혁명의 촉발제가 된 렉스 시네마 화재 사건. 그 때문일까요? 당시 정치인과 검경은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방화범을 잡겠다면서 수사에 열을 올렸어요.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그들의 열정은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웠고 끝내 그들을 처형하기까지 합니다. 이란 국가사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줄 아세요? 무려 438명이 누명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했거나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는데 그럼 진짜 범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1980년 드디어 한 청년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면서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해요. 방화범의 정체는 젊은 마약 중독자이자 방화 및 폭력 전과로 형을 살았던 호세인 탁발라자데라는 남성인데요. 사건이 일어날 당시 그는 헤로인과 해시시 등의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호세인은 학교 선생님이자 신실한 무슬림이었던 키바시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키바시는 호세인에게 급진적인 이슬람 종파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면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느끼게끔 그를 조정했습니다. 야, 무슬림 아닌 애들은 진짜 남자도 아니라고 생각해. 너 보고 여자 속옷이나 입으라고 조롱이 날걸? 그러니까 네가 큰일 하나 해서 진짜 남자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냐? 화려한 언변의 키바시에게 현혹된 호세인. 결국 그는 같은 뜻을 가진 친구 4명을 모아서 이슬람 혁명에 불꽃을 지피겠다는 막대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목표가 바로 당시 무슬림들이 사탄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했던 영화관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반무슬림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사명감인 겁니다. 원래는 시네마렉스 맞은편에 영화관이 한 개 더 있었는데 거기가 목표였어요. 그는 페인트 시너를 페인트병에 담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너는 휘발성이 너무 강했던 탓에 불이 잘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1차 목표에 실패하고 말아요. 이대로 포기를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미 신을 향한 잘못된 믿음에 도취되어 있던 호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너에 식용유를 좀 섞으면 불이 더 잘 붙지 않을까? 라고 말하자 그의 일행은 그러자 하면서 다시 페트병에 시너를 채운 뒤 그 안에 약간의 식용유를 섞었어요. 이미 목표 지점이었던 영화관은 실패했으니까 그들 일행은 페트병과 성냥을 든 채 어디에 불을 지를까 하면서 살펴보던 중 시네마렉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 어때? 영화관에 도착한 그들. 준비해온 페트병을 빠르게 붓고 성냥에 불을 붙여서 던져요. 이 불길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건 이 멍청한 범죄자들이 불길이 얼마나 빠르게 건물을 집어삼킬지 알지 못했나 봐요. 때문에 호세인을 제외한 4명의 공범들은 사건 현장에서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화마의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불질러놓고 자기네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호세인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했으며 총 17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결국 공개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호세인이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인은 그저 영화관에 불을 지르는 실행자였을 뿐 그에게 범죄를 종용한 이는 따로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재판 중 호세인이 나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불을 질렀을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한동안은 그저 마약 중독자의 헛소리라면서 치부되면서 이 사실이 묻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정치인 방화 연루 의혹은 시네마렉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42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실로 밝혀지죠. 사실을 인정한 이는 1979년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국무총리 내각의 차관 사파이 파라이니. 물론 그는 방화 지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네마렉스 사건과 관련된 한 인터뷰에서 사파이는 더 이상 거짓으로 덮을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혁명의 주도자들인 정치인들이 왕권 지지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방화를 종용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사파이는 갑작스럽게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슬람 혁명의 영향을 40년이나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행정부 직원이었고, 그러니까 한참이나 딴소리를 하니까 화가 난 기자가 사파이에게 화재 사건 이후 혁명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전부 다 정부 고위직 인사가 되었잖아요. 이래도 딴소리 하실 겁니까? 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사파이는 그래요. 하지만 그게 다예요. 화재 사건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건 그냥 요즘 벌어지는 정치계 사건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요. 라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이 말 너무 당당하지 않나요? 셀 수 없을 정도의 희생자를 낳았고 심지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목숨을 잃게 했던 방화 사건이 사실 알고 보면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인들의 계획이었다니요. 게다가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했다는 일이 고작 길거리를 떠돌던 마약 중독자를 세뇌시킨 것 뿐이었다니요. 정말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결국 그들의 작전이 먹혔고 방화 사건의 진범이나 다름없는 호메이니 총리의 집행부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까지도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입니다. 나라를 더 잘 이끌어 가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이용하고 위협하는 건 정도의 차이일 뿐 세계 어느 나라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아야 할까요? 부디 다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권 다툼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